네, 전기기기 시작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요. 스텝 모터입니다. 한 스텝당 정해진 각도만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스태핑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단위가 pps인데요. 예를 들어서 3600 pps라고 할게요. 펄스 퍼 세컨드, 초당 몇 펄스냐? 그래서 1초에 3600개의 펄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텝 각이 있어요. 스텝 각이 1도다. 그러면 펄스 하나가 1도, 펄스 하나가 빡 발생하면 1도로 회전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360도로 회전하려면은 펄스가 360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0.1초에 한 번 회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회전 각도 1초의 회전 각은 뭐다? 이 주파수 곱하기 스텝 각이죠. 그러면 3600 곱하기 1도 하면은 3600도. 그러면 무슨 말이냐? 초당 3600도니까 초당 10바퀴, 360도가 한 바퀴니까요. 초당 10바퀴 회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한다가 아니죠. 스태핑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빠릅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 2번 총 회전 각도 스텝 각과 스텝 총 회전 각도는 스텝 각과 스텝 수 주파수가 초당 회전수, 초당 펄스 횟수니까요. 스텝 수입니다. 3번 분해 능은 스텝 각에 반비례한다. 분해 능이라는 것은 이거 스텝 각이 1도 하고 2도, 뭐 10도 볼게요. 10도. 1도짜리는 펄스 한 번에 요만큼 더 정밀하는 거죠. 10도짜리 펄스 한 번에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정밀합니다. 더 분해 능이 높다. 그래서 분해 능은 스텝 각에 반비례합니다. 이 각도가 적을수록 분해 능이 더 크다. 4번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입니다. 펄스가 발생하면은 회전하기 때문에 펄스 구동 방식의 전동기가 맞다. 41번에는 1번. 42번 극수가 사극이가 전기자 권선이 단중 중권이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전류가 45A 하면 전기자 권선이 각 병렬회로에 흐르는 전류는입니다. 지금 중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P는 B예요. 즉 병렬회로수는 극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자 전류가 45A 하면 여기 45A가 흘러요. 45A 흐르는데 이것이 병렬 회로수가 4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각 전기자 권선의 각 병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얼마냐? 병렬 회로수 4고요. 전체가 45니까 얼마? 4분의 45 암페어면 11.25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전류를 극수로 나눈 겁니다. 극수로 나눈다. 왜? 중권에서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3번 다음 권선법 중 직류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입니다. 권선법 볼게요. 권선법 하면은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습니다. 환상권 사용하지 않고요. 고상권은 계로권, 패로권 있죠. 그리고 계로권 사용하지 않고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습니다. 또 단층권은 하지 않고 이층권은 우리가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은 병렬권이고 파권은 직렬권이에요. 그래서 권선법이라면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파권이에요. 얘는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폐이, 그러니까 외울 때 페이가 높다라고 해서 페이가 세다. 그래서 고페이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패로권, 고상권, 2층권이 됩니다. 44번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인데요. 슬립을 볼게요. 슬립은 ns분의 ns-n입니다. 이래서 유도기는 슬립이 0에서 1까지죠. 유도기는 이렇게 되고요. 발전기는 뭐예요? 발전기는 슬립이 0보다 더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더 크다는 거죠.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더 빨리 도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슬립이 0보다 더 작다. 그 다음에 제동기가 있어요. 제동기는 뭐냐면 ns-의 n이 아니고 ns-n이에요. 그래서 슬립이 1보다 더 큰 거예요. 반대로 회전하는 거, 반대로. 그래서 ns-n이 되다 보니까 슬립이 1보다 더 크다. 네, 그래서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2번이 됩니다. 슬립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45번 단상변압기에서 부하기용률 80% 지상역률에서 전압변동률이 4%이고 부하기용률 100% 전압변동 3%를 한다. 이 변압기 퍼센트 리액턴스는 뭐예요? 퍼센트 리액턴스 Q죠, Q. 퍼센트 리액턴스 Q입니다. 전압변동률은 엡실론이고요. 그러면 전압변동률과 퍼센트 리액턴스의 관계는 뭐냐? 전압변동률은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80%에서 전압변동률이 4%고 100%에서 3%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적용해 볼게요. 역률 100%에서 전압변동률 3%로 갑니다. 3은 P의 100%, 코사인 세타 1이죠. 플러스 역률이 1이라면 사인 세타는 0이잖아요. 0. 따라서 P가 3입니다. P가 3. 그럼 P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변한 거 아니죠. 다시 부하역률 80%고 전압변일 때 전압변 4%니까 보세요. 4는 P는 3 구했죠. 곱하기 역률이 80% 0.8 플러스 Q에 역률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이죠. 0.6입니다. 그러면 Q 구할 수가 있죠. Q는 얼마? Q는 0.6분의 4-3 곱하기 0.8 계산하면은 약 2.7%가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런 정도는 실기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8 대 사인 세타 0.6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연습해 주시면은 반가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6번 삼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이게 실기에서 단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많이 외우는 거 뭐냐면 걱정임내. 걱정이네 보통 해서 걱정이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걱정이네를 걱정임내 이렇게 외우는데 뭐냐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걱정임내 극성이 일치할 것,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그 다음에 내는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해서 긍정임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기 가서 단답을 딱 문제 외우시잖아요. 첫 번째로 접하게 될 단답 문제가 요걸 겁니다. 걱정임내. 그래서 각 변압기 절연 저항이 같을 것은 아닙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걱정임내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번 동기전동기의 용도가 아닌 것은입니다. 일단 동기전동기라 하면은 동기전동기라면 속도가 일정이죠. 동기기니까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분쇄기는 계속 변하면 됩니다. 송풍기도 계속 똑같은 속도로 회전해서 바람 불면 되고, 압연기도 쿵쿵쿵 맞는데, 크레인 같은 경우는 크레인은 이렇게 빨리 했다가 들어올 때 빨리 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올 때 또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일정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 뭐 분쇄기, 압연기, 송풍기 등으로 사용되는데, 크레인은 보통 여기 뭐 삼성 유도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큰 기기, 직권기도 사용되죠. 뭐 그래서 하여튼 동기 전동기로 지금 크레인은 아닙니다. 48번 동기 조상기의 계좌를 과여자로 해서 운전할 경우 틀린 것은 뭐 그림 그리죠. 이건 IF에 IA고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1 L C 부족 과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 과여자입니다. 과여자. 과여자는 콘덴서로 작용하게 되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콘덴서는 전류가 앞서죠. 따라서 뒤상에 뒤진 전류가 아니고 앞선 전류가 흐릅니다. 다음은 송전소에 역류를 좋게 해주고 C로 작용하니까요. 송전소에 전압 강화를 감소시킵니다. L성분을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네, 너무 기본적인 문제예요. 49번 동기발전기의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은입니다. 일단 동기발전기 하면 이건 발전소는 큰 전압, 대용량이죠. 대용량입니다. 큰 전압이 발생하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얘는 기계적으로 안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안전할 필요. 그래서 큰 전압을 발생해서 끌고 오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것보다는 직류기보다 지금 큰 전압이 발생해서 끌고 나오는 전기자보다 자속을 발생시키는 계자가 회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자 파형 계산한다. 이건 뭐예요? 분포권, 단절권이죠. 단절권 분포권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에 좋고 절연하기 쉽다. 다음은 계자가 회전하지만 저압 소용량 직류으로 구조가 더 간단하고, 다음은 전기자보다 계자가 회전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49번에는 뭐 이거 개념 잘 모르셔도 파형을 계산하는 것은 분포권, 단절권이다. 50번 IGBT입니다.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1번 모스 FT와 전압제어 소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IGBT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졸업작품을 이 IGBT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계단 오르는 전동 휠체어라고 해서 그때 주회로를 이 IGBT로 만들어서 이 IGBT에 대해서 좀 기억이 많은데요. 일단 IGBT는 왜 제가 IGBT를 선정했었냐면은 이게 모스 FET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있죠. 이것과 이것의 장점을 이게 IGBT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모스 FT와 TR의 장점을 IGBT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모스 FT, TR
한번 트랜지스터, 우리 트랜지스터 기호가 어떻게 돼요? 컬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되죠.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 이것이 BJT인데 트랜지스터인데 모스 지금 IGB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트랜지스터가 비슷합니다. 트랜지스터 비슷하고 그다음에 컬렉터, 에미터는 똑같은데 여기에 게이트가 들어갔어요. 게이트.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BJT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럼 볼게요. 일단 1번 모스 FT와 같이 전압제어 소자다. 모스 FT의 장점을 취했기 때문에 전압제어 소자입니다. 우리 SCR 있죠? SCR은 전류제어 소자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GTO 사이리스와 같이 역방향 전압저지 특성을 갖는다. GTO 사이리스하고 마찬가지로 역방향,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역방향 전압 저지, 역방향 전압을 저지한다는 겁니다. 같고요. 3번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가 아니고 임피던스가 낮아가 아니고 높아요. 높아. 이런 것은 임피던스가 높을수록 좋아요. 임피던스가 높아서 구동하기 쉽다. 4번 BJT처럼 온드롭, 온드롭이라면 쉽게 하면 전압강화라 보시면 됩니다. 전압강화가 전류 관계없이 낮고 거의 일정하며 모스 FT보다 훨씬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 IGBT예요. 이 기호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모스 FT와 TR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고 장점이 있습니다. 51번 삼성 유도 전동기의 2차 측정을 2배라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2차 측정을 2배로 한다는 것은 비례추이를 의미하죠. 비례추이, 비례추이와 무관하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최대 토크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얘가 아무리 2차 전류 올린다 하더라도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불변이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혹은 공식으로 토크 맥스는 K의 2배 X2분의 2의 제곱. 리액턴스 혹은 주파수와 전압과는 관계가 있는데 2차 저항 R2와는 무관하다. 변하지 않는다. 51번에 4번 이 됩니다. 52번 삼성 유도 전동 기계적 출력 PkW 회전수 NRPM이 전동기의 토크 kg 메타죠. 토크는 9.55 N분의 P의 뉴턴 메타 혹은 0.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인데 문제에서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식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킬로와트라고 했잖아요. 킬로와트니까 얘가 킬로와트면 어떻게 곱하기 1000을 해야 되겠죠. 와트가 아니고 킬로와트니까 1000을 해줍니다. 따라서 0.975가 아니고 975 N분의 P의 킬로그램 메타가 된다.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급하게 푸신 분들은 0.97 N분의 P, 아유 반가운 공식이구나 해서 3번에서 틀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본 공식이니까 0.975 N분의 P, 킬로그램 메타 0.975 N분의 P 아니고 단위까지 끝까지 보셔야 된다. 52번에 3번. 53번 삼성 배전선에 접속된 V결선의 변압기에서 전부하실 출력 100kVA 하면 같은 용량의 변압기 한 대 증대해서 델타 결선했을 때 전기 출력 몇 kVA인가? P 델타분의 P V는 루트 3분의 1 혹은 0.577 따라서 P 델타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루트 3배의 P V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100에서 루트 3 곱하니까 100 루트 3. 이런 공짜 비슷한 거의 빵점 방정 문제죠. 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53번에 4번. 54번 단상 정유자 전동 일종인 단산 반발 전동기 하면 아트킨손 톰슨 대리, 아트킨손 톰슨 대리. 뭐 깊이 생각하실 거 없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 출력, 전압, 뭐 계산 문제 이런 걸 묻고 하지 않습니다. 단상 반발 나오면 아트킨손 톰슨 대리.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3번입니다. 아트킨손형 전동기. 55번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철선을 구할 수가 있죠. 뭐 전압 변동률, 동선 이런 거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 내력은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국적인 설비 규정 K시에서 절연 내력 시험 들어보셨잖아. 이 절연 내력은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절연 내력 시험을 따로 합니다. 네, 절연 내력 시험이요. 56번 10kW 삼성 380V 유도 전동기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피어인가? 단 전동기 효율 85%, 역률 85%입니다. 지금 10kW 같은 경우는 출력이죠.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 입력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삼상 전력은 원래 뭐예요? 루트 3의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은 피상전력인데 얘는 유효전력이니까 역률을 곱해 주셔야 되고, 얘는 입력 부분의 전압 전류고요. 얘는 출력의 전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효율도 곱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역률 곱하기 효율 분의 출력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압 380 곱하기 역률 0.85 곱하기 효율 0.85 분의 출력이 10kW 10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약 21A가 되네요. 56번에는 답이 2번 21A입니다. 57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공선법칙 집중권인 경우 매극 매상의 홈수는입니다. 집중권이요. 집중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포권 개수가 1이에요. 1입니다. 그래서 분포권 개수 볼게요. 분포권 KD는 어떻게 돼요? 사인 2n분의 파이 분의 사인 2n분의 파이에 여기에 Q 하나, 여기에 Q 하나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권인 경우는 분포권 개수가 1이에요. 1이란 말은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2n분의 파이 하고 Q 사인 2nQ분의 파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Q가 얼마가 돼야 돼? Q가 1이 돼야 된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 홈수가 1이 돼야 된다. 예. 집중권은 분포권 개수가 1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3000V 단상 배전선 전압은 3300V 승합은 당분 변하게 자기 용량은 몇 kVA입니까? 단 여기서 부하 용량 100kVA입니다. 우리가 부자는 고승이다. 부자는 고승이다 해서 자기 용량은 고승 곱하기 부하 용량이죠. 그러면 고압측 전압 얼마입니까? 3000과 3300 중에서 고압측은 3300이고
승합은 얼마예요? 승합은 두 개의 차죠. 3000과 3300의 차는 300. 부하 용량은 100kg. 100. 3300보다 30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나 된다? 약 9.09는 9.1kVA가 됩니다. 9.1. 따라서 58번에 4번. 59번 직류 발전기 정류 초기에 전율 변화 크면 이때 발생하는 불꽃 정류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류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정류를 하는데 첫 번째 할게요. 이거 직선 정류는 직선 정류죠. 이상적인 정류입니다. 이상적인 정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정연 정류입니다. 정연 정류도 괜찮은데 문제는 요거죠. 초반에 이렇게 빵 떨어져요. 초반에 이렇게 빵 떨어집니다. 초반에 빵 떨어져요. 얘를 우리가 과정류라고 그래요. 과정류. 우리가 보세요. E는 LDT분의 DI인데 이 전류예요. 초반에 이렇게 빵 떨어지니까 초반에 전류 변화가 커요. 그래서 얘는 초반에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얘는 초기에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과정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초반에는 발생하지 않다가 이렇게 나중에 불꽃이 발생하는 이것이 부족이에요. 부족 정류. 얘는 나중에 정류 후반부에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럼 묻고 있는 건 뭐냐?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하는 불꽃 정류는 파란색의 과정류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번에는 1번이고요. 60번. 변압기 1차측 Y가서 2차측 대사격선한 경우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는인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볼게요. 일단 여기 만약에 크기가 100, 크기의 100에 각도 0도를 입력했다고 할게요. 1차. 여기에 100의 0도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게 얼마가 나오느냐? 100이 아니라 100루트 3. 100루트 3에 0도. 그리고 건수비가 1대1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100루트 3의 각도 0도면 상전압은 어떻게 될까? 크기는 루트 3 작아지니까 크기는 100이고요. 각도는 어떻게 된다? 0도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 사이에는 3도 위상차가 생기죠.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30도. 그리고 권수비가 1대1이에요. 권수비가 1대1이면 여기 그대로 100에 마이너스 30도가 발생하고 넘어오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으니까 100에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럼 우리가 볼 건 위상이죠. 위상 0도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0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0도가 마이너스 30도가 됐으니까 두 개의 위상차는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번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는 30도가 됩니다. 네, 전기기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